기분을 말해봐. 앤서니 브라운. 기분이 어때? 다 재미없어. 가끔은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정말 행복할 때도 있어. 슬플 때도 있지만 말이야.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때도 있고, 혼날까봐 걱정이 될 때도 있어. 하늘을 걷는 것처럼 자신만만하다가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럽기도 해. 꼬르륵 배가 고팠다가 배가 불러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 그런데 지금은 졸려. 친구야, 너는 어때? 기분을 말해봐. 코끼리. 앤서니 브라운. 호기심이 아주 많은 아기 코끼리가 살았어요. 어느 날 아기 코끼리는 숲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졌죠. 아기 코끼리는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식물들을 신기해하며 점점 숲속 깊이 들어갔어요. 아기 코끼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아기 코끼리는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아이쿠, 그런데 어쩌죠? 어디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기 코끼리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다 사자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어요. 사자는 졸린지 나한테 묻지 마. 하고 하품을 했어요. 이번엔 고릴라에게 길을 물었지만 고릴라는 무언가 기분이 언짢은지 저리 가. 하고 말했어요. 이번엔 악어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물었지만 악어는 짜증이 났는지 말해주지 않을 거야. 하며 딱딱거렸어요. 이번엔 하마가 보이네요. 아기 코끼리는 하마에게 길을 물어봤지만 하마는 그저 행복한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이번엔 아기 코끼리가 뱀에게 길을 물어봐요. 그런데 뱀은 잘난 척하며 어헝, 너 같은 동물이랑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쩌지? 했어요. 이번엔 표범이 보여요. 아기 코끼리는 표범에게 길을 물어봤지만 표범은 귀찮은지 아무 대꾸도 해주지 않네요. 어쩌죠? 아무도 아기 코끼리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요. 아기 코끼리야, 내가 도와줄까? 아래를 내려다보니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있어요.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게. 아기 코끼리는 코로 생쥐를 천천히 들어올려 머리 위에 앉혔어요. 그러면서도 아기 코끼리는 에이, 생쥐처럼 작은 동물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죠. 여기서 오른쪽. 조금 더 가서 왼쪽. 생쥐가 길을 알려주는 대로 아기 코끼리는 걸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마침내 아기 코끼리의 집에 도착했어요. 아기 코끼리는 생쥐가 아주 고마웠죠. 그러나 생쥐는 별것 아니라는 듯 친구들에게로 쪼르르 달려갔답니다.
터널, 앤서니 브라운. 어느 마을에 달라도 너무 다른 남매가 살았어요. 둘은 얼마나 달랐냐면 동생은 집안에서 책을 읽거나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 걸 좋아했고 오빠는 밖에 나가서 공차기를 하거나 뛰어놀기를 좋아했죠. 둘은 밤에도 달랐어요. 오빠는 밤이 되면 방에서 혼자서도 잘 잤지만 동생은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끔 동생이 캄캄한 밤을 무서워한다는 걸 아는 오빠는 동생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동생을 놀래켜주곤 했습니다. 둘은 함께 있으면 늘 싸우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참다 못한 엄마가 말했어요. 둘 다 밖으로 나가. 나가서 한 번이라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나서 점심때 되면 들어와. 하지만 오빠는 동생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걷다 보니 둘은 쓰레기장 한켠에 가게 되었죠. 왜 따라와? 따라온 거 아니야. 나도 이런 더러운 데 싫어. 무섭단 말이야. 겁쟁이. 다 무섭대. 이렇게 말하고 오빠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 와봐. 이것 봐, 터널이야. 우리 저 터널 밖에 뭐가 있는지 가보자. 싫어. 가지 마. 분명 귀신이나 괴물 뭐 그런 게 있을 거야. 치, 겁쟁이. 엄마가 점심때까지 오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마. 동생은 터널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오빠가 얼른 나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오빠는 나오지 않았어요. 동생은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생은 오빠를 찾으러 터널로 들어갔어요. 터널 안은 어둡고 축축하고 미끌거리고 무서웠어요. 터널 밖으로 나오자 고요한 숲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빠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숲은 금세 어두워졌어요. 동생은 늑대, 귀신, 괴물이 나올 것만 같아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이대로 돌아간다면 오빠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잔뜩 겁에 질린 동생은 숲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달리다 보니 공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린 무언가가 있었는데 바로 오빠였어요. 어떡해? 내가 너무 늦었나 봐. 어떡해. 동생은 차갑고 딱딱한 돌을 껴안고 울었어요. 그러자 돌은 천천히 색이 변하면서 부드럽고 따스해지기 시작하더니 곧 오빠로 바뀌었습니다. 로즈! 네가 와줄 줄 알았어. 둘은 숲을 지나 터널을 나와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닌 둘이서 함께요. 둘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니? 응? 둘 다 아주 조용하네. 아무 일 없는 거지? 둘은 서로를 향해 싱긋 미소 지었답니다. 고릴라, 앤서니 브라운. 한나는 고릴라를 무척 좋아해. 고릴라를 너무 좋아해서 고릴라 책도 보고 비디오도 보고 그림도 그렸어. 하지만 실제로 고릴라를 본 적은 없어. 한나네 아빠가 너무 바빠서 함께 동물원에 갈 시간이 없거든. 아빠는 한나가 학교 가기 전에 출근해서 퇴근해서도 일만 했어. 한나가 말을 걸면 아빠는 늘
아빠 지금 바쁘니까 내일 얘기하자. 하곤 했지.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아빠는 지금 바쁜데 토요일에 얘기하자 하곤 했어. 그런데 막상 주말이 되면 아빠는 너무 지쳐서 한나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내일은 한나의 생일이야. 한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러 갔어. 아빠한테 고릴라가 가지고 싶다고 했거든.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 침대에 작은 선물이 놓여 있어. 열어보니 그 속엔 그냥 고릴라 인형이 들어있었어. 한나는 인형을 한쪽에 치워두고 다시 잠들었지. 그런데 그날 밤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 고릴라 인형이 진짜 고릴라가 되어 있었어. 한나야, 놀라지 마. 난 널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나랑 동물원에 갈래? 한나는 깜짝 놀랐지만 고릴라가 따뜻하게 웃어줘서 무섭지 않았어. 동물원에 정말 가고 싶었어. 한나는 한나의 코트를, 그리고 고릴라는 한나 아빠의 코트를 입고 현관 밖으로 나왔지. 고릴라는 한나를 들어올려서 옆구리에 안고 나무를 타며 동물원으로 갔어. 동물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 하지만 고릴라가 한나를 업고 담을 올라타서 동물원 안으로 들어갔지. 한나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하지만 우리 안에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는 어쩐지 슬퍼 보이기도 했어. 이제 뭐 할까? 영화 보고 싶어. 둘은 극장에 갔어. 영화를 다 보고는 둘이서 손잡고 거리도 걷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 집에 갈래? 둘은 잔디밭에서 춤을 추었어. 한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한나야,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자. 내일 또 만나. 정말? 고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 아침이 됐어. 한나가 눈을 떠보니 고릴라 인형이 곁에 있어. 한나는 살포시 미소 지었지. 그리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어. 아빠한테 어젯밤 일을 말하고 싶었거든. 생일 축하해, 우리 딸. 오늘 아빠랑 같이 동물원 가지 않을래? 한나는 무척 행복했어. 윌리와 구름 한 조각. 앤서니 브라운.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어느 따뜻하고 밝은 날 윌리가 공원에 가기로 했을 때였어요. 윌리가 집을 나설 땐 구름 한 점 없었죠. 아주 작은 구름 한 조각만 빼고요. 저거 좀 신경 쓰이는데. 구름이 윌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이제 갔나? 사라졌다. 하지만 윌리가 틀렸어요.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엄청 재미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윌리만 오들오들 떨었죠. 윌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구름이 날 자꾸 따라다니지? 뭘 하면 없어질까? 여보세요? 경찰이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게 누가 절 따라와요. 누가 따라온다고요? 생김새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구름이 쫓아와요. 네? 구름이요? 네, 아주 커다란 구름이요. 이런. 윌리는 중얼거리다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끔찍해. 어떻게 하면 구름을 없앨 수 있지? 방 안이 점점 더 어두워져 윌리는 불을 켜고 커튼을 쳤어요.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 윌리는 초조하게 창문을 내다봤어요. 구름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윌리가 틀렸어요. 구름이 그대로 있어요. 윌리는 속상했죠. 집안이 더워지면서 숨이 막힐 듯 했어요. 바깥에서는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윌리는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고작 구름일 뿐이잖아. 윌리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 넌 그냥 구름일 뿐이잖아.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구름이 한바탕 울었나? 왠지 기분이 상쾌해요. 보슬보슬 시원한 비에서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심지어 춤까지 추고 싶어요. 잠시 후 비가 그치고 해가 났죠. 이제 다시 공원에 가볼까? 그리고 이번엔 공원에서 모두가 행복했답니다. 축구 선수 윌리, 앤서니 브라운. 윌리는 축구를 좋아해요. 하지만 문제가 좀 있었죠. 윌리는 축구화가 없었어요. 축구화를 살 돈이 없었거든요. 매주 윌리는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하러 갔어요. 열심히 뛰고 쫓아다니고 악착같이 달라붙었지만 아무도 윌리한테는 공을 패스하지 않았어요. 윌리는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 못했죠. 어느 날 저녁, 윌리는 오래된 파이 공장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이리저리 공을 차고 있는 게 보였어요. 유행이 지난 축구복을 입고 있었는데 윌리가 기억하기로는 아빠가 입었던 옷이랑 똑같았어요. 하지만 축구는 잘했죠. 정말 잘했어요. 윌리는 한동안 지켜보다가 공이 넘어오자 받아찼어요. 둘은 말없이 축구를 함께 했어요.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낯선 인물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축구화 끈을 풀고 신발을 벗더니 아무 말 없이 윌리에게 축구화를 건넸어요. 윌리는 놀라서 축구화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윌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죠. 윌리는 보도블럭에 금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면서 축구화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새 것처럼 보일 때까지 닦고 또 닦았죠. 그 다음에는 계단을 하나하나 세면서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가 손과 얼굴을 구석구석 깨끗이 씻고 정확히 4분 동안 이를 닦은 다음 잠옷으로 갈아입고 언제나 맨 위 단추부터 늘 4개의 단추를 모두 채웠죠.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곧장 침대로 뛰어들었어요. 물 내려가는 소리가 멈추기 전에 윌리는 침대로 가야 했어요. 안 그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아침마다 윌리는 이 모든 것을 반대로도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요. 다음번 축구 연습 때 윌리는 자랑스럽게 축구화를 들고 갔어요.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윌리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진 그랬죠. 낡은 축구화를 신고 윌리는 정말 굉장한 플레이를 선보였어요. 주장이 다음 주 토요일 시합에 나갈 선수 명단을 붙였을 때 윌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흥민, 해리케인, 루카스, 올리버, 에릭. 윌리? 너무나 기뻐서 집까지 줄곧 달려갔죠.
물론 금을 밟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조심 하면서요. 윌리는 날마다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차고 몰고 패스하고 헤딩하는 연습을 했어요. 윌리의 실력은 점점 더 나아졌어요. 윌리는 축구화가 마법을 부리는 거라고 믿었죠. 윌리는 저녁마다 축구화를 신고 오래된 파이 공장에 가보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낯선 인물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었죠. 하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금요일 밤에 윌리는 잠들기 전에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계단을 하나하나 세면서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가 손과 얼굴을 구석구석 깨끗이 씻고 정확하게 4분 동안 이를 닦은 다음 잠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물 내려가는 소리가 멈추기 전에 침대로 곧장 뛰어들었죠. 하지만 너무 흥분한 탓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깜빡 잠이 들었을 때도 악몽에 시달리며 불안한 밤을 보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깬 윌리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시합이 10시에 시작하는데 9시 49분이었거든요. 윌리는 침대에서 펄쩍 뛰어나와 후다닥 옷을 입고 단숨에 계단을 내려가서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죠. 윌리는 축구장까지 내내 뛰어갔어요. 축구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선수들은 이미 옷을 갈아입은 뒤였어요. 주장이 윌리에게 축구복을 던져주었고 윌리도 옷을 입었어요. 바로 그때 끔찍한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축구화를 깜빡 잊은 거예요. 누군가 윌리에게 다른 축구화를 주었어요. 윌리가 말했죠. 넌 잘 모르겠지만, 어쩌지? 그 축구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이미 경기장에 들어간 뒤였어요. 윌리가 경기장에 나타나자 관중들의 함성은 웃음소리로 바뀌었어요. 윌리는 싱긋 웃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윌리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금세 상대편이 한 골을 넣었죠. 1대 0이에요. 다시 경기가 시작되자 윌리에게 공이 날아왔어요. 윌리는 꿈을 댈 틈이 없었어요. 곧바로 공을 몰고 달리기 시작했죠. 윌리는 대단했어요. 마치 공은 보이지 않는 실로 윌리에게 묶여있는 것 같았죠. 윌리는 상대편을 셋이나 따돌리며 공을 몰고 가서는 정확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날렸어요. 골인! 윌리는 조금도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윌리가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편은 최면에 빠진 것 같았어요. 양팀의 경기는 팽팽했어요.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점수는 여전히 1대 1이었죠. 그때 수비를 하고 있는 윌리에게 공이 넘어왔어요. 윌리는 상대편 선수 하나를 따돌리고 또 하나를 따돌리고 또 하나를 따돌리고 또 하나를 따돌려서 마침내 상대편 전체를 따돌렸어요. 이제 남은 건 골키퍼뿐이에요. 골키퍼는 어찌나 몸집이 큰지 골대가 작아 보였죠. 윌리는 해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윌리가 해냈어요. 윌리가 마법을 부리듯 멋지게 공을 찼을 때 관중들은 넋을 잃고 말았죠. 골인! 관중들은 열광했어요. 축구 신동 윌리! 윌리는 축구 신동! 윌리! 집으로 가는 길에 윌리는 축구화와 낯선 인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살며시 웃음을 지었답니다.